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시죠? 우선은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조정지역을 삽니다.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을 사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를 삽니다. 왜 그렇게 하냐? 다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 조정지역을 살 때 첫 번째 주택이어도 취득세가 1%입니다. 1%.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을 사야 이제 취득세가 1%입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구매를 하면은 취득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로 갑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조건 서울을 먼저 사고요. 조정지역인 서울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지방 거점 도시의 대장 아파트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조정지역이 된 뭐 대구나 대전이나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고 1억 미만의 지방 아파트는 취득세가 이제 1%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4.6%, 상가도 4.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거는 갭 투자를 하는데 갭 투자는 세입자가 있는 것을 이제 승계받는 게 제일 쉽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경우에는 3억 7천에 전세, 그 다음에 매수가가 4억 5천이 매수. 이러면은 8천만 원만 있으면 이 주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좀 갭을 낮추고 싶을 수 있는 방법이 세입자가 나가려는 것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3억 7천인 시세를 올려받아서 뭐 3억 9천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갭이 줄잖아요. 6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예. 우선은 지금은 하락장이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 저는 경매를 추천합니다. 저는 경매학원도 지금 다니고 있고 책도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드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를 하면은 지금 금매 가격보다도 훨씬 낮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검색해보면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한 책은 파이팅 팔코님의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이거 정말 쉬워요. 이 책 사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도 이 책 보고 정말 이해가 많이 올라갔어요.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더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를 아예 안 사면은 뭐 안 떨어지니까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랐을 때는 정말 벼락거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겠지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한 개를 사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돼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한 채가 5억짜리가 7억이 돼요. 그러면 2억 올랐잖아요. 근데 10채가 10채는 50억이 70억 되잖아요. 그럼 20억 버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베팅을 해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방은 좀 분양권이나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였고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합니다. 분양권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1000만원 정도로 분양권을 매수를 했고,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34평 브랜드 아파트가 3억대였어요. 지금으로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요거를 보금자리론으로 갑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가면은 이제 10년 동안, 20년 동안 설정을 해서 계속 이자랑 원금 이렇게 상환을 해요. 대신에 저 때는 추가 아파트는 못 사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될 수가 없어요.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추가를 할 수 있었냐.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갑니다. 전세로 이사를 가면.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그 대장 아파트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가서 조금 여윳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 전세로 이사하면서 대출을 추가로 받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뭐 제가 필요한 돈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안 받고 1억 5천을 받아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서약서를 써요. 아파트를 매수하면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본 결과 분양권은 대출로는 주택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를 하면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분양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평 지방 대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결국 사람들은 브랜드 있고 대형 아파트, 대장 아파트를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하락장이지만 2, 3년 뒤에까지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팔려도 지방 대장 아파트가 잘 팔리고 입주를 전세나 이런 거 맞추려고 해도 이것이 먼저 소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재테크는 끝났다, 부동산 재테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쳐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오피스텔을 4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갭 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갭이 오피스텔이 적어요. 거의 전세가 매매가 비율이 90% 이상이 높고요. 서울은 수요가 많으니까 절대 세입자를 못 맞추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4채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 34평 아파트랑 분양권이랑 오피스텔 4채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가 6개죠. 이것보다 더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선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사실 제 순 자본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34평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4채 하면 거의 자산으로는 한 20억 될 거예요. 하지만 순자산은 이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점차 재테크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서 대출을 갚고 요거를 가지고 그 주식 투자도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도 하고요. 네.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